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Johnny Yoon. Hello. I'm a comedian from Korea. 저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누가 나 프로그램을 한번 주면 재밌게 할 텐데 네. 요즘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나 할 때는 예. 정치 개그 같은 걸 하기가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네, 그 PD들 밥줄 끊어지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전에는 연예인들만 상대해서 했었어요. 그거 전 쉬어서 갔어요, 사실은. 요즘은 일반인들이 말을 잘하고 아주 그 얼굴도 밝고 옛날보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회를 반영시키는 유머가 네. 저는 유머라도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쇼가 좀 내가 안 해더라도 딴 사람이 나와서 했으면. 네. 치매, 뇌졸중, 근황이 공개되고 좀 전부인이었던 줄리아 리 씨에게 좀 비난이 조금 모아졌었는데 저희가 좀 인터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대로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하지원 평론가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리아 리 씨가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사람들이 의심을 한 것이 줄리아 리 씨가 잔윤 씨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잘 살다가 잔윤 씨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 남편을 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잔윤 씨가 그동안 모아온 재산을 다 들고 말하자면 먹튀를 한 것이 아니냐. 네. 집도 팔아버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줄리아 리 씨가 지금 입장을 밝힌 것이 몽땅 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잔윤 씨가 돈이 많고 내가 거기에 이렇게 그 재산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자산이 있었고 잔윤 씨가 돈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잔윤 씨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이미 2009년에 진작부터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잔윤 씨의 정치적인 활동 문제 때문에 쇼윈도 부부로 우리나라에서 방송 TV에 나왔을 뿐이다. 그 전에 그리고 이혼을 할 이유는 예. 잔윤 씨가 굉장히 결혼 중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무서워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다. 예. 그래서 이혼을 했을 뿐이고 뭐 재산 문제 아무 문제 없고 현재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내가 잔윤 씨를 지금 돌보고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그 요양병원 병원비라든가 예. 재정적인 문제도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줄리아 리 씨가 지금 좀 전화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좀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저희가 네.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치매에 걸리고 나니까는 잔윤 씨를 버렸다는 얘기도 네.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하고는 이혼을 7년 전에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이 심한 스트레스성 그 화를 내고 좀 난폭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잘 때 막 이렇게 목을 누르고 뭐 이래가지고 예. 도저히 참다가 안 돼갖고 선생님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제가 선생님 뒤를 봐드리고 있었지요. 예. 근데 작년 2016년 4월 2일 날 선생님이 쓰러졌고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제가 발표를 하자고 그랬죠. 예. 그랬더니 선생님이 발표는 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때가 되면 하겠다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젊은 부인에다가 능력 있는 사람 얻어서 살았다가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좀 초라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 발표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그렇잖아요. 또 인격도 있는 분이고 코미디언 대보시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저 여자인 저도 그걸 속을 보이질 않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선생님 뒷바라지를 했어요. 4월 2일 날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나와서 아산병원에 계셔가지고 아산병원에서 있으니까는 이제 닥터가 보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이미 병명은 치매가 아니에요. 그 자꾸 오도되는데요. 치매가 아니고 선생님 변명이 처음에 뇌경색이었어요. 뇌경색의 내추럴. 네. 뇌경색의 내추럴인데 뇌경색이 벌써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찍으면서 허옇게 됐어요.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뇌경색이 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뇌경색 때문에
선생님이 신경질을 부리고 많이 화를 내고 그랬을 텐데 성격이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참았냐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뇌경색 때문에 그랬구나. 우울증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예. 그래가지고 치료할 거는 다 했는데 연세가 많아서 뭐 수술 같은 거는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다 한 것 같으니까 빨리 재활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예. 저 혼자서 제가 또 재활병원을 옮기려고 재활병원을 다 조사해다가 용인에 있는 러스크 병원으로 제가 옮겼어요, 선생님을. 그게 옮긴 게 이제 4월 18일 날인가 제가 그렇게 옮겼는데 예. 선생님을 옮겨가지고 하루에 6시간씩 제가 그 러스크 병원에서 재활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간병인비는 선생님은 지병이 있었고 고혈압이 있고 뭐 선생님이 바깥에서 쓰러졌다고 그래갖고 뭐 관광공사에서 산재보험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비도 제가 다 한국 거는 물고 갔죠. 아, 그래서 병원비까지요? 예, 한 달에 간병인비가 350만 원 내가 간병인한테 직접 다 붙여드렸으니까 다 증거도 있고요. 그리고 러스크 병원이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예. 그러면 하루에 6시간을 재활을 하게 되면 힘드니까 제가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제가 산 음식으로 다 먹이고 그러고 있다가 또 저녁이면 돌아와서 한 2-3시간 자고 또 아침이면 일어나서 병간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정말 제가 그때 10kg가 빠졌었어요. 알겠습니다. 줄리아 씨, 잠깐만 제가 좀 중간에 네.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뇌경색으로 좀 쓰러진 이후에 한국에서 이제 간병을 하시고 미국으로 가신 이후에도 좀 간헐적으로 좀 찾아보고 그러셨나요? 미국으로 제가 모시고 갔어요. 직접 조금 직접. 좋아졌을 때 직접 예. 저 혼자서 아시아나 타고 선생님 똥어 좀 다 갈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를 바로 들어갈 수도 없고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병원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면 그게 들어가지 우리 그렇겠죠. 마음대로 병원을 예.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래서 그 병원을 따라다니고 새벽에도 거기 앉아서 밤새고 이래가지고 병명을 받아갖고 이제 옮긴 병원이 이제 터스틴 병원으로 옮긴 거죠. 예, 그래가지고 병원을 옮겼는데 거기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자꾸 일어나시고 그래서 쓰러지셔가지고 예. 거기서 또 병원을 옮기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제가 옮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병원을 가가지고 한 번 더 잔희윤 씨가 또 쓰러졌군요. 쓰러지는 게 그냥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자꾸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병원에서는 그거를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쓰러져서 골절이 되면 병원 책임이니까. 그래서 병원을 옮기라고 그래서 또 병원을 옮겼습니다. 제가 옮겨갖고 이제 병원을 4번을 옮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다가 저가 쓰러져서 병이 났어요. 제가 디스크가 조금 있는 데다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하고 이 디스크 골절까지 됐는데 미국에서는 주사를 잘 안 놔줘요. 근데 제가 한국에 선생님 돌보고 있을 때 이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시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한 2주에 한 번씩 3대 맞으니까 뭐 가서 한 3-4개월 괜찮고 4-5개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병원에 여기서 미국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 1년을 기부스를 해야 되니까 싫어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주사를 맞으러 나온 사이에 예. 선생님을 봐줄 사람이 없는데 남동생이 한 분 계셔요. 예. 남동생이 못 봐준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사시는데 제가 선생님 쓰러질 때 저랑 같이 왔어요. 제가 가시자고 그래갖고 비행기 값도 제가 해드리고 해서 왔는데 저는 못한다고. 그리고 또 그 양반도 나이가 여든이니까 예. 고혈압이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니까 힘도 드시겠죠. 그래서 그 양반은 가셨어요. 근데 제가 오니까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이 교회를 영락교회를 나니까 그 영락교회하고 가까운 병원을 찾다 보니까 그 병원을 찾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맘대로 찾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줄리아 씨는 지금 이곳이라고 하면 한국에 지금 나와 계시는 거죠, 지금요? 네네. 전 여기 지금 일이 있고 지금 제가 치료받으러 나와 있어요. 예. 전 1월 1일 날 들어가요. 1월 예. 1일 날 지금 비행기가 예약이 돼 있어서. 미국으로 1월 1일 다시 날. 들어가신다고요? 예, 선생님한테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나흘 전에 한국에 나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갔어요. 좀 자주 가요. 가가지고 사과도 사다 드리고 뭐 이렇게 가면서 그때만 해도 멀쩡하셨어요. 예. 나 한국에 디스크 때문에 아파서 치료하고 올 테니까 잘 하고 있으라고 내가 갔다 금방 올게. 그리고 전화도 여기서 했는데 같이 거기 방 안에 있는 분이 새로 들어온 분이에요. 예. 김집사라고 있는 분이 그분은 머리는 다친 게 아닌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분 전화를 하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 병원에서 나갔대요. 예. 그래가지고선 다른 분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모르지요. 그래서 예. 전화를 할 수가 제가 왔다 간 줄 모르죠. 거긴 병원이 이게 병실이 많으니까 뭐 가가지고 병실로 딱 들어가니까 그 병실이
병실에 있는 사람만 알죠. 알겠습니다. 병실에 예. 있는 분 두 분이 그만두고 예. 제가 온 지가 지금 2개월 8일 됐는데 오기 전에 나흘 전에도 선생님 뵙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좀 잠깐 설명은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오해를 했던 부분이 결혼 상황을 유지한 줄 알았었는데 2009년도에 이혼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오해가 비롯된 거거든요. TV에도 자주 부부로 나오셨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저는 이혼을 발표해달라고 그랬더니 굳이 뭐 개인 프라이버시를 발표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하나만 부탁하자. 그거를 원치 않으니까 그냥 발표하지 말고 뭐 행사 때마다 좀 있으면 좀 해달라 그래서 뭐 그것까지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또 선생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고 한국에 계실 때는 뭐 이제 돈이 없었어요. 원래 결혼하실 때부터 돈이 없으셔가지고 저한테 뭐 CF 우리 회사에 CF 촬영하면서 돈을 좀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꿔달라고 그래서 동생 장례식도 제가 돈을 들여서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처음부터 연분이 돼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은 제가 선생님하고 알기 전서부터 그 집을 져가지고 제가 제 손으로 다 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선생님이 집도 없으시고 그 당시 라스베가스에 조그만 집이 있는데 은행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넘어갔는지 모르죠. 집이라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2층 집 저택, 말씀하시는 거죠? 저택이라고 하는 그 집이 제 집입니다. 제가 진 집이고 그 집은 팔지도 않았고 지금 1월 1일 날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갈 거고 저는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내가 여기 한국에 또 집을 하나 사놨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기거를 내가 없을 때는 여기서 기거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기거를 하시다가 여기서 쓰러지셨어요. 저는 미국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요.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잔유윤 씨가 이제 미국에서 상당한 성공을 했는데 방금 이제 무일푼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건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저는 199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난 건 1996년도에 만났어요. 6년도에 처음 뵙고 그다음에 선생님을 알게 된 게 1997년부터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후배들도 알고 뭐 동기들도 알고 LA에서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좀 궁금하니까. 결혼 생활 하던 도중에 아니 돈을 옛날에 많이 벌었대는데 돈이 다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그대로 한 얘기만 제가 전해드릴게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동생 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조카들 셋을 다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보내고 사립학교 보내고 하느냐고 돈 버는 거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기는 결혼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골프 칠 때 한 수출억에 10,000불짜리를 쳤답니다. 저는 모르는 사실이에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돈을 모으려고 생각을 안 했대. 장가갈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한국에 일을 하려고 그러다 IMF가 터져가지고 자기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집 그 페이먼을 20% 다운하고 돈을 내는데 그걸 못 내고 있대요. 1년이 밀렸대요. 그러면 은행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CF를 저희 회사에 찍어줄 테니까 좀 미리 여동생도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좀 달라고 저희 회사를 찾아왔어요. 그 커피숍에서. 근데 제가 그때 US 달러 3만 불을 드렸어요. US 달러 3만 불을. 그리고 CF는 뭐 안 해주셔도 된다고 나중에 돈 되시면 갚으시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 건 아는데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저를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려가지고 이제 그거부터 이제 연분이 돼갖고 이 양반이 우리 회사에 CF를 하기 시작하고 이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 양반의 남들이 생각하면 나이도 18살, 20살씩 차이 지는데 왜 그분하고 결혼을 했냐 이러는데 저는 저 시청자들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남자가 돈이 없고 나이가 먹으면 사랑도 못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돈 없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양반 나이 많은 거 알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양반 만날 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묘지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 여동생이 죽어서 장례할 때하고 저희 아버지 3호제 때 그 묘지에서 만났어요. 저 양반을. 그 방송에도 그게 나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돈이 있으니까 그 양반 돈을 내가 가져가고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10원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 돈이 없어서 제가 우리 식구들이 알을까봐 제가 다이아 반지를 해가지고 저한테 껴주는 걸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 오빠들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다고 해서 그걸 결혼을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정말 저는 아빠 같은 정을 느껴서 한 거예요, 그분하고. 예. 그리고 살면서도 예. 돈에 대한 불편은 없었죠. 제가 이미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선생님 만나기 전에. 예. 그리고 돈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인사회에서는 이 뉴스 나간 걸 보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신문사 사장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거 오도된 거라고. 아니 주희아 씨가 뭐 사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장희훈 씨 만나기 전부터 우리 회사에 인터뷰도 매일같이 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정정하라고 라디오 코리아 그 이장희 사장님이 그러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해명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줄리아 씨 외에요. 잔윤 씨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주변에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제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치료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친정 오빠가 도와줬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 병원 이름, 옮긴 병원, 전화번호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터스틴 병원, 그다음에 또 저기 그 헌팅턴 병원 한 병원을 4군데 옮겼는데 거기 하면은 누가 와서 돌봐주고 누가 선생님을 케어했는지 예. 그 사람들은 다 외국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고 예. 여기다 옮긴 거는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 동생분 영락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 옆에다가 그분이 멀리 못 간다니까 그분 옆에다가 양로원을 찾다 보니까 그 병원밖에 없어요. 히스패닉 병원밖에. 그래서 그 병원에 제가 모셔다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동생이 지금은 뭐 2주에 한 번 뭐 가끔씩 그 나이 드신 동생분이 와서 봐준다 그러고 저하고 며칠 전에도 통화했어요. 제가 삼촌 1월 1일 날 가면은 이제 도와드릴게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그런다고 통화까지 다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거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 그리고 이 줄리아 리 씨가 원래 좀 이렇게 돈이 없다가 잔이윤 씨하고 결혼 생활을 거친 이후에 갑자기 뭐 대저택이 생기고 그랬으면 사실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이미 객관적으로 봐도 원래 재력이 있으신 교포 사회에서 분인 거예요. 그 자산가를 원래부터 좀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뭐 돈 관련해서는 거의 좀 해명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기도 하거니와 다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옮겼다, 내가 언제 찾아갔다, 옆에 누가 있었다, 다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거짓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애초에 보도가 좀 이렇게 충분치가 않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잔윤 씨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다는 게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어제 처음에 뉴스 보고 정말 서글퍼가지고 한때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연예인 아니에요? 미국에서 성공하고 그걸 또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굉장히 성공한 그 연예인이 어떻게 저렇게 그 병원에서 그 약간 그 눈빛을 보니까 저 전형적인 치매에 있는 분의 눈빛이더라고요.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또 돈도 한 푼도 없다고 하고 돌봐주는 가족도 물론 뭐 동생이 가끔 와준다고 하는데 저 정도인가 하고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때 그 자니 카슨 쇼인가요? 거기 나갈 때 한 회 출연할 때 2,800만 원, 3,000만 원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연할 때도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출연하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돈이 없나 하는데 조금 줄리아 리 씨가 설명을 하는데 약간 위험적인 거는 몇 개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까지 돈이 없을 수 있느냐. 또 애 조카 셋 공부시킨 거랑 뭐 골프 도박을 한 번에 뭐 10,000불씩 걸고 좀 크게 했다. 그건 조금 완전히 좀 이해는 안 가고 또 하나는 그리고 7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뭐 이렇게 그 TV에 나와서 또 인고 부부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또 옛날부터 난폭해서 또 그때 7년 전에부터 난폭해서 이혼을 했다는 설명 그런 거는 물론 뭐 줄리아 리 씨가 설명은 상소하게 해서 많은 부분은 좀 이해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문은 아직 완전히 좀 풀리질 않아서 저쪽은 또 어떻게 보면 잔이윤 씨 쪽에 좀 설명을 좀 사실은 들어야 되는데 그쪽 설명은 우리가 들을 일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그런 면이 좀 안타까운 거죠. 아니, 저는 진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저걸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은 잔이윤 씨가 2015년에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셨을 때 재산 신고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그럴 때 이렇게 공무원들은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도 제출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게 이혼을 했는지 뭐 부부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내로 이제 재산이 등록이 신고가 됐죠. 예, 아내도 신고를 하면 그게 법적 부부니까 분명히 신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혼을 2009년에 했다는 거하고는 좀 말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99년에 결혼할 당시에 잔이윤 씨가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 10년 유지하고 잔이윤 씨도 그때 10년 동안 계속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혼할 때 이 재산 분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게 꼭 부인 명의로 돼 있건 남편 명의로 돼 있건 상관없이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 부분 분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잔이윤 씨는 무일 뿐이고 뭐 미국 시민권자라서 사회보장연금에 기대서 요양원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해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애초에 조금 이게 과장돼서 조금 증폭이 돼가지고 보도된 측면도 있어가지고 줄리아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을 좀 전해왔습니다. 잔이윤 쇼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인기를 누렸었죠. 그때 영상 좀 한번 보겠습니다. 88 네네네. 올림픽에 이제 네. 그 친구가 오더니 야, 너 저 올림픽 가서 공연 좀 하지 그래야. 그래서 아이, 경비도 많이 나가는데 그거 안 간다고 이제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올림픽을 하고 올림픽 때 만난 그 친구가 와서 토크쇼 좀 할 수 있냐고. 네네. 근데 뭐 27년을 떠났는데 한국에 뭐 아는 게 있어요. 지가 토크쇼를 해서 힘들다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해야겠냐고.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해지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이죠. 좋아하는 사람 조영남 씨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좋아한다니까 조영남 씨하고 같이 하라고 같이 하게 된 거예요. 토크쇼를 하겠다고 팜스프링스를 왔더라고.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저 사람 한국말로 토크쇼를 해도 가능하겠느냐? 나는 할만하다. 꼬라 하니까 방송에서 걱정을 했는데 내가 하자. 고 배팅을 했지. 하지만 편을 잔이윤 쇼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우리나라 방송계의 틀을 좀 바꿔놓은. 그렇죠.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형식의 토크쇼가 없는 나라였었는데 잔이윤 쇼가 미국에서 토크쇼에 성공을 했고 자니 카슨 쇼라는 유명한 쇼에 거의 고정 게스트 비슷할 정도로 많이 나갔다가 나중에는 미국 공중파에서 본인 이름을 걸고 쇼도 하나 진행을 했었거든요. 미국 뉴욕에서 무슨 연예인 상도 받았었고 그런 정도의 성공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인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정도로 성공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사가 그 전까지 없었던 우리나라의 새로운 토크쇼 포맷을 미국처럼 만들자 해가지고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인 잔이윤 쇼를 캐스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본인의 이름을 건 토크쇼 완전히 미국식 유명한 사람 한 명 딱 데려다 놓고 이렇게 그 좀 점잖은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토크쇼를 잔이윤 씨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저 때부터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대식 토크쇼 그 이제 출발이 그때부터 됐던 거죠. 근데 저 잔이윤 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조영남이라는 그 고정 게스트? 그랬죠. 이런 형태를 가져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게 사실은 그 전까지만 저런 형식으로 토크쇼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게 전형적으로 미국의 밤에 하는 토크쇼의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잔이윤이 출연했던 미국의 프로그램도 보면요. 저런 형식이에요. 제가 보면요. 앉은 자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도 뭐 투나잇 쇼나 세러데이 나잇 쇼를 보면요. 저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행자가 앉아서 초대 손님 불러가지고 한 명 내지 두 명을 불러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토크쇼를 하고 중간중간에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고 코미디도 하고 이런 형식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 프로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저런 프로가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잔이윤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말이 그렇게 능숙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걸 조영남 씨가 커버를 해준 거죠. 만약에 조영남 씨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 처음에 제작을 할 때 제작진은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면 잔이윤 씨가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계셔서 영어는 잘 하시는데 한국말이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지금 방송 들어보니까. 근데 그 전만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말이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조영남 씨가 거기서 그걸 뭐 맛깔나게 살려주기도 하고 본인이 또 잘 이게 말을 이해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코미가 잘 맞아서 사실은 재밌는 쇼로 또 우리 사회에 정말 그 토크쇼에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쇼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조영남 씨가 워낙 잘 받쳐주다 보니까
하차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잔윤 씨하고 뭐 알력 싸움 이런 거 아니냐? 네, 뭐 알력절도 있었고 뭐 네. 여러 가지 외압도 있었다 그랬는데 잔이윤 씨가 후에 설명을 했죠. 출연료 올려달라고 그래서 잘랐다고 뭐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네. 그때 조영남 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기를 끈 배경이 됐어요. 그렇죠. 잔이윤 씨도 진행을 잘했지만 조영남 씨가 좀 어떻게 보면 객적인 소리라든가요,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그런 깨소금 같은 역할을 굉장히 제대로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조영남 씨가 하차하고 그다음에 김세환 씨가 가수 김세환 씨가 이어서 조영남 씨 역할을 했습니다만 네. 김세환 씨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점잖고 좀 조용한 스타일이라 그렇게 시청자들이 볼 때는 재밌는 거는 조영남 씨를 따라가지는 못했죠. 예. 그런데 김세환 씨가 얘기하는 건 이때 조영남 돌출 행동 이런 예.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약간은 잔윤 씨가 거슬렸던 것처럼 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김세환 씨가 다른 토크쇼 최근에 예. 토크쇼에 등장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조영남 씨는 행동을 너무 기이하게 한다.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해가지고 그 잔이윤 쇼 하던 당시에도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 대화를 나눌 때는 좀 해프닝도 있을 수가 있지만 최소한 그 중앙 이 핵심 사회자가 정리 멘트를 할 때는 거기에 집중을 하게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예. 정리 멘트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옆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주의를 분산시키니까 이건 프로그램상 도저히 용납이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하차한 것이다. 이렇게 약간 좀 농담 반으로 그렇게 김세환 씨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속을 보이질 않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선생님 뒷바라지를 했어요. 4월 예. 2일 날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나와서 아산병원에 계셔가지고 아산병원에서 있으니까는 이제 닥터가 보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이미 예. 병명은 치매가 아니에요. 그 자꾸 오도되는데요. 치매가 예. 아니고 선생님 병명이 처음에 뇌경색이었어요. 뇌경색이요? 뇌경색의 내추럴. 네. 뇌경색의 내추럴인데 뇌경색이 벌써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찍으면서 허옇게 됐어요. 예. 이게 벌써 10년 전서부터 뇌경색이 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뇌경색 때문에 선생님이 신경질을 부리고 많이 화를 내고 그랬을 텐데 성격이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참았냐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뇌경색 때문에 그랬구나. 우울증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예. 그래가지고 치료할 거는 다 했는데 연세가 많아서 뭐 수술 같은 거는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다 한 것 같으니까 빨리 재활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예. 저 혼자서 제가 또 재활병원을 옮기려고 재활병원을 다 조사해다가 용인에 있는 러스크 병원으로 제가 옮겼어요, 선생님을. 그게 옮긴 게 이제 4월 18일 날인가 제가 그렇게 옮겼는데 예. 선생님을 옮겨가지고 하루에 6시간씩 제가 그 러스크 병원에서 재활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간병인비는 선생님은 지병이 있었고 고혈압이 있고 뭐 선생님이 바깥에서 쓰러졌다고 그래갖고 뭐 관광공사에서 산재보험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비도 제가 다 한국 거는 물고 갔죠. 그래서 병원비까지요? 예, 한 달에 간병인비가 350만 원 내가 간병인한테 직접 다 붙여드렸으니까 다 증거도 있고요. 그리고 러스크 병원이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예. 그러면 하루에 6시간을 재활을 하게 되면 힘드니까 제가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제가 산 음식으로 다 먹이고 그러고 있다가 또 저녁이면 돌아와서 한 2-3시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병간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정말 제가 그때 10kg가 빠졌었어요. 알겠습니다. 줄리아 잠깐만 제가 좀 중간에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뇌경색으로 좀 쓰러진 이후에 한국에서 이제 간병을 하시고 미국으로 가신 이후에도 좀 간헐적으로 좀 찾아보고 그러셨네? 미국으로 제가 모시고 갔어요. 직접 조금 직접. 좋아졌을 때 직접 예. 저 혼자서 아시아나 타고 선생님 똥어 좀 다 갈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를 바로 들어갈 수도 없고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병원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면 그게 들어가지 우리 그렇겠죠. 마음대로 병원을 예.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래서 그 병원을 따라다니고 새벽에도 거기 앉아서 밤새고 이래가지고 병명을 받아갖고 이제 옮긴 병원이 이제 터스틴 병원으로 옮긴 거죠. 예, 그래가지고 병원을 옮겼는데 거기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자꾸 일어나시고 그래서 쓰러지셔가지고 예. 거기서 또 병원을 옮기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제가 옮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병원을 가가지고 한 번 더 잔이윤 씨가 또 쓰러졌군요.
쓰러지는 게 그냥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자꾸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다 쓰러지는 거예요. 아, 예.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미혈압. 그래도 병원에서는 그거를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쓰러져서 골절이 되면 병원 책임이니까. 그래서 병원을 옮기라고 그래서 또 병원을 옮겼습니다. 제가 옮겨갖고 이제 병원을 4번을 옮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다가 저가 쓰러져서 병이 났어요. 제가 디스크가 조금 있는 데다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하고 이 디스크 골절까지 됐는데 미국에서는 주사를 잘 안 놔줘요. 근데 제가 한국에 선생님 돌보고 있을 때 이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시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한 2주에 한 번씩 3대 맞으니까 뭐 가서 한 3, 4개월 괜찮고 4, 5개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병원에 여기서 미국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 1년을 기부스를 해야 되니까 싫어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주사를 맞으러 나온 사이에 예. 선생님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동생 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조카들 셋을 다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보내고 사립학교 보내고 하느냐고 돈 버는 거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예. 자기는 결혼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골프 칠 때 한 수트럭에 10,000불짜리를 쳤답니다. 예. 네, 저는 모르는 사실이에요.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서 돈을 모으려고 생각을 안 했대. 장가갈 생각을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다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한국에 일을 하려고 그러다 IMF가 터져가지고 자기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집 페이먼을 20% 다운하고 돈을 내는데 그걸 못 내고 있대요. 1년이 밀렸대요. 그러면 은행에서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을 CF를 저희 회사에 찍어줄 테니까 좀 미리 여동생도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좀 달라고 저희 회사를 찾아왔어요. 그 커피숍에서. 근데 제가 그때 US 달러 3만 불을 드렸어요. 예. US 달러 3만 불을. 그리고 CF는 안 해주셔도 된다고 나중에 돈 되시면 갚으시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 건 아는데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절 찾아왔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드려가지고 이제 그거부터 이제 연분이 돼갖고 이 양반이 우리 회사에 CF를 하기 시작하고 이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 양반의 남들이 생각하면 나이도 18살, 20살씩 차이 지는데 예. 왜 그분하고 결혼을 했냐 이러는데 저는 시청자들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남자가 돈이 없고 나이가 먹으면 사랑도 못 하나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돈 없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양반 나이 많은 거 알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양반 만날 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묘지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 여동생이 죽어서 장례할 때하고 저희 아버지 3호제 때 그 묘지에서 만났어요. 저 양반을. 그 방송에도 그게 나온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돈이 있으니까 그 양반 돈을 내가 가져가고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10원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 돈이 없어서 제가 우리 식구들이 알을까봐 제가 다이아 반지를 해가지고 저한테 껴주는 걸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 오빠들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돈이 없다고 해서 그걸 결혼을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정말 저는 아빠 같은 정을 느껴서 한 거예요. 그분하고. 예. 그리고 살면서도 돈에 대한 불편은 없었죠. 제가 이미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선생님 만나기 전에. 예. 그리고 돈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인사회에서는 이 뉴스 나간 걸 보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신문사 사장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거 오도된 거라고. 아니 주희아 씨가 사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장윤 씨 만나기 전부터 우리 회사에 인터뷰도 매일같이 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정정하라고 라디오 코리아 그 이장희 사장님이 그러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해명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줄리아 씨 외에요. 잔윤 씨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주변에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제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치료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친정 오빠가 도와줬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 병원 이름, 옮긴 병원 전화번호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터스틴 병원, 그다음에 헌팅턴 병원 한 병원을 4군데 옮겼는데 거기 하면은 누가 와서 돌봐주고 누가 선생님을 케어했는지 그 사람들은 다 외국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고 여기다 옮긴 거는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 동생분 영락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 옆에다가 그분이 멀리 못 간다니까 그분 옆에다가 양로원을 찾다 보니까 그 병원밖에 없어요. 히스패닉 병원밖에. 그래서 그 병원에
제가 모셔다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동생이 지금은 뭐 2주에 한 번 뭐 가끔씩 그 나이 드신 동생분이 와서 봐준다 그러고 저하고 며칠 전에도 통화했어요. 제가 삼촌 1월 1일 날 가면은 이제 도와드릴게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그런다고 통화까지 다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된 것 같아요. 예. 네네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거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좀?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 그리고 이 줄리아 리 씨가 원래 좀 이렇게 돈이 없다가 잔이윤 씨하고 결혼 생활을 거친 이후에 갑자기 뭐 대저택이 생기고 그랬으면 사실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이미 객관적으로 봐도 원래 재력이 있으신 교포 사회에서 예. 그 자산가를 원래부터 좀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뭐 돈 관련해서는 거의 좀 해명이 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기도 하거니와 다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옮겼다, 내가 언제 찾아갔다, 옆에 누가 있었다, 다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거짓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애초에 보도가 좀 이렇게 충분치가 않았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좀 불필요한 오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잔이윤 씨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다는 게 조금 마음이 좀 안 그렇죠. 좋아요. 어제 처음에 뉴스 보고 정말 서글퍼가지고 예. 한때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연예인 아니에요? 미국에서 성공하고 그걸 또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굉장히 성공한 그 연예인이 어떻게 저렇게 그 병원에서 그 약간 그 눈빛을 보니까 네. 저 전형적인 치매에 있는 분의 눈빛이더라고요.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또 돈도 한 푼도 없다고 하고 돌봐주는 가족도 물론 뭐 동생이 가끔 와준다고 하는데 저 정도인가 하고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때 그 자니 카슨 쇼인가요? 거기 나갈 때 한 회 출연할 때 2,800만 원, 3,000만 원까지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연할 때도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출연하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돈이 없나 하는데 조금 줄리아 리 씨가 설명을 하는데 약간 위험적인 거는 몇 개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까지 돈이 없을 수 있느냐. 네. 또 애 조카 셋 공부시킨 거랑 뭐 골프 도박을 한 번에 뭐 10,000불씩 걸고 좀 크게 했다. 그건 조금 완전히 좀 이해는 안 가고 또 하나는 그리고 7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뭐 이렇게 그 TV에 나와서 또 네. 인꼬 부부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또 옛날부터 난폭해서 또 그때 7년 전에부터 난폭해서 이혼을 했다는 설명 그런 거는 물론 뭐 줄리아 리 씨가 설명은 상소하게 해서 많은 부분은 좀 이해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문은 아직 완전히 좀 풀리질 않아서 저쪽은 또 어떻게 보면 잔이윤 씨 쪽에 좀 설명을 좀 사실은 들어야 되는데 그쪽 설명은 우리가 들을 일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그런 면이 좀 안타까운 거죠. 아니, 저는 진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저걸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은 잔이윤 씨가 2015년에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셨을 때 재산 신고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그럴 때 이렇게 공무원들은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도 제출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이혼을 했는지 뭐 부부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내로 이제 재산이 등록이 신고가 됐죠. 예, 아내도 신고를 하면 그게 법적 부부니까 분명히 신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혼을 2009년에 했다는 거하고는 좀 말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99년에 결혼할 당시에 잔이윤 씨가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 10년 유지하고 잔이윤 씨도 그때 10년 동안 계속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혼할 때 이 재산 분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게 꼭 부인 명의로 돼 있건 남편 명의로 돼 있건 상관없이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 부분 분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잔이윤 씨는 무일푼이고 뭐 미국 시민권자라서 사회보장연금에 기대서 요양원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해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애초에 조금 이게 과장돼서 조금 증폭이 돼가지고 보도된 측면도 있어가지고 줄리아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을 좀 전해왔습니다. 잔이윤 쇼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인기를 누렸었죠. 그때 영상 좀 한번 보겠습니다. 88 올림픽에 이제 그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Johnny Yoon. Hello. I'm a comedian from Korea. 저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너가 나 프로그램을 한번 주면 재밌게 할 텐데 요즘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나 할 때는 예. 정치 개그 같은 걸 하기가 못했죠.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네, 그 PD들 밥줄 끊어지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전에는 연예인들만 상대해서 했었어요. 그거 전 쉬어서 갔어요, 사실은. 요즘은 일반인들이 말을 잘하고 아주 그 얼굴도 밝고 옛날보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회를 반영시키는 유머가 저는 유머라도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쇼가 좀 내가 안 해더라도 딴 사람이 나와서 했으면. 네. 치매, 뇌졸중, 근황이 공개되고 좀 전부인이었던 줄리아 리 씨에게 좀 비난이 조금 모아졌었는데 저희가 좀 인터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대로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하정 평론가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리아 리 씨가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사람들이 의심을 한 것이 줄리아 리 씨가 잔윤 씨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잘 살다가 잔윤 씨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 남편을 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잔윤 씨가 그동안 모아온 재산을 다 들고 말하자면 먹튀를 한 것이 아니냐. 집도 팔아버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줄리아 리 씨가 지금 입장을 밝힌 것이 몽땅 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잔윤 씨가 돈이 많고 내가 거기에 이렇게 그 재산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자산이 있었고 잔윤 씨가 돈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잔윤 씨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이미 2009년에 진작부터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잔윤 씨의 정치적인 활동 문제 때문에 쇼윈도 부부로 우리나라에서 방송 TV에 나왔을 뿐이다. 그 전에 그리고 이혼을 한 이유는 잔윤 씨가 굉장히 결혼 중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무서워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혼을 했을 뿐이고 뭐 재산 문제 아무 문제 없고 현재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내가 잔윤 씨를 지금 돌보고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그 병원비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도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줄리아 리 씨가 지금 좀 전화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좀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저희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치매에 걸리고 나니까는 잔윤 씨를 버렸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하고는 이혼을 7년 전에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이 심한 스트레스성 그 화를 내고 좀 난폭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잘 때 막 이렇게 목을 누르고 뭐 이래가지고 도저히 참다가 안 돼갖고 선생님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제가 선생님 뒤를 봐드리고 있었지요. 근데 작년 2016년 4월 2일 날 선생님이 쓰러졌다.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제가 발표를 하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발표는 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때가 되면 하겠다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젊은 부인에다가 능력 있는 사람 얻어서 살았다가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좀 초라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발표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그렇잖아요. 또 인격도 있는 분이고 코미디언 대보시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저 여자인 저도 사람이 없는데 남동생이 한 분 계셔요. 남동생이 못 봐준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사시는데 제가 선생님 쓰러질 때 저랑 같이 왔어요. 제가 가시자고 그래갖고 비행기 값도 제가 해드리고 해서 왔는데 저는 못한다고. 그리고 또 그 양반도 나이가 여든이니까 고혈압이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니까 힘도 드시겠죠. 그래서 그 양반은 가셨어요. 근데 제가 오니까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이 교회를 영락교회를 나니까 그 영락교회하고 가까운 병원을 찾다 보니까 그 병원을 찾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맘대로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줄리아 씨는 지금 이곳이라고 하면 한국에 지금 나와 계시는 거죠, 지금요? 네네. 전 여기 지금 일이 있고 지금 제가 치료받으러 나와 있어요. 전 1월 1일 날 들어가요. 1월 1일 날 지금 비행기가 예약이 돼 있어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신다고요? 선생님한테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나흘 전에 한국에 나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갔어요. 저 자주 가요. 가가지고
사과도 사다 드리고 뭐 이렇게 가면서 그때만 해도 멀쩡하셨어요. 예. 나 한국에 디스크 때문에 아파서 치료하고 올 테니까 잘 하고 있으라고 내가 갔다 금방 올게. 그리고 전화도 여기서 했는데 같이 거기 방 안에 있는 분이 새로 들어온 분이에요. 예. 김집사라고 있는 분이 그분은 머리는 다친 게 아닌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분 전화를 하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 병원에서 나갔대요. 예. 그래가지고선 다른 분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모르지요. 아, 그래서 예. 전화를 할 수가 제가 왔다 간 줄 모르죠. 거긴 병원이 이게 병실이 많으니까 뭐 가가지고 병실로 딱 들어가니까 그 병실에 있는 사람만 알죠. 알겠습니다. 병실에 예. 있는 분 두 분이 그만두고 예. 제가 온 지가 지금 2개월 8일 됐는데 오기 전에 나흘 전에도 선생님 뵙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좀 잠깐 설명은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오해를 했던 부분이 결혼 상황을 유지한 줄 알았었는데 2009년도에 이혼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오해가 비롯된 거거든요. TV에도 자주 부부로 나오셨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저는 이혼을 발표해달라고 그랬더니 굳이 뭐 개인 프라이버시를 발표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하나만 부탁하자. 그거를 원치 않으니까 그냥 발표하지 말고 뭐 행사 때마다 좀 있으면 좀 해달라 그래서 뭐 그것까지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또 선생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고 한국에 계실 때는 뭐 이제 돈이 없었어요. 원래 결혼하실 때부터 돈이 없으셔가지고 저한테 뭐 CF 우리 회사에 CF 촬영하면서 돈을 좀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꿔달라고 그래서 동생 장례식도 제가 돈을 들여서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처음부터 연분이 돼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은 제가 선생님하고 알기 전서부터 그 집을 져가지고 제가 제 손으로 다 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선생님이 집도 없으시고 그 당시 나스베가스에 조그만 집이 있는데 은행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잠시만요. 넘어간지 모르죠. 집이라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2층 집 저택, 말씀하시는 거죠? 저택이라고 하는 그 집이 제 집입니다. 제가 지은 집이고 그 집은 팔지도 않았고 지금 1월 1일 날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갈 거고 저는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내가 여기 한국에 또 집을 하나 사놨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기거를 내가 없을 때는 여기서 기거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기거를 하시다가 여기서 쓰러지셨어요. 저는 미국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요.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잔유윤 씨가 이제 미국에서 상당한 성공을 했는데 방금 이제 무일푼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건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저는 199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난 건 1996년도에 만났어요. 6년도에 처음 뵙고 그다음에 선생님을 알게 된 게 1997년부터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후배들도 알고 뭐 동기들도 알고 LA에서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좀 궁금하니까. 결혼 생활 하던 도중에 아니 돈을 옛날에 많이 벌었대는데 돈이 다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그대로 한 얘기만 제가 전해드릴게요.